네,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검사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검사들 참 하는 꼬라지가 참 치졸하죠. 이게 검사인지 정치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정치인이면 선거에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아시다시피 선거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 나가는 걸 엄청 뭐 이상한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정치를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하나 정치적인 행보를만 골라서 하고 있죠. 자, 그런 검사들이 이번에는 단체,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사건을 담당했던, 김건희한테 무혐의를 내렸던 그 썩어 빠진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하는 건데, 이 일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검난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양상인데, 행정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하는 거를 검사들이 막겠다, 국회를 공격하면서 검사들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심각한 정치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검사들이 지배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여당은 국힘당이 아니라 검찰당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마치 그런 지적을 정당화시키고 입증이라 하듯이 검찰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대놓고 정치하는 검사들, 중앙지검 1, 2, 3차장 요놈들도 탄핵해야 입니다. 열받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요? 더군다나 국회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더 말할 것도 없는 정치입니다. 정치하는 검사들은 내쫓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만약에 이번에 또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검사들 떼거지로 덤벼든다면 그들 모두를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민주당에서 오는 29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명입니다. 왜 4명이냐? 김건희 사건을 담당했던, 그중에서 도이치모터스를 담당했던 검사가 있죠.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검사, 조상현 차장검사, 요 3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사 1부장, 요까지 해서 총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29일 날 처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아니, 김건희한테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법적인 행동 아닙니까? 근데 이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 탄핵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이 불법 저지른 검사를 탄핵했다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한답니다. 개새끼들이죠. 이런 놈들을 보고 달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개새끼지 달리 개새끼겠습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아마 28일, 29일부터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29일 이날 검사 탄핵안을 처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좀 뒤로 미뤄져 있던 상설특검법을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최혜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상설특검법,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야에서 함께 이 특검을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을 위한 특검이 돼버리잖아요. 윤석열한테 면죄부를 준 특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당, 그러니까 국힘당의 이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규칙만 개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부권을 피해서 상설 특검을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개별 특검보다는 권한이 조금 약합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수사력이 좀 붙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수사 기간의 제약이 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검을 같이 한다든지 김건희 특검을 하면서 김건희 국조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설특검법 규칙을 개정하고 동시에 최혜병 사건 국정조사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잠시 주춤했던, 그러니까 지난주 이 선거법 사건 선고 이후에 잠시 주춤했던 민주당의 공세가 재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비상이 걸린 거는 검찰이죠. 검찰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느냐? 당장 오늘 중앙지검 1, 2, 3차장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가지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검사 탄핵이 위헌이다, 삼권 분립을 침해한다 라는 식의 개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제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그리고 형사부장 1명, 이렇게 4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거야. 삼권 분립을 침해한대. 하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억가라고 그러죠. 억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검찰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하면 되지 왜 탄핵을 하느냐? 라는 식으로 어거지를 써요. 나 진짜. 아니, 항고를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지들이 왜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이것부터가 검찰이 자기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거죠. 어디 감히 법무부 공무원 주제에 국민의 대표한테 대들고 있는 겁니까? 얘들 법무부 공무원이잖아요. 기껏해야 4급, 3급. 지들이 뭐라고 어따 지금 싹퉁바가지 없는 놈들 아닌가요? 이래서 검사들 보고 우리는 개새끼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대면서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자기들이 떠버리는 것이 다 법인 것처럼 개소리를 시전하는 거죠. 이거 미국 같았으면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탄핵 사유, 심지어 기소 사유가 됩니다. 국회가 하는 건데 그거를 거기에 집단으로 대항을 하겠다고? 이거 뭡니까? 보기에 따라서 반란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반란이에요, 반란. 검사들의 반란입니다. 어디 감히 지들이 국회를 상대로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 탄핵이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 검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탄핵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 겁니다. 헌법에 탄핵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탄핵 제도,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삼권 분립 위반이면 탄핵 제도를 포함시킨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을 부인한다는 얘기인가요? 참네.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서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느냔 말이야. 검사들은 지들이 나불대면 다 사람 국민들이 그런갑다 수긍해 줄 줄 아는가 봐. 아주 희한한 놈들이죠. 법을 저따구로 운용을 하면은 저거는 법이 더 이상 법이 아니라 저거는 독재를 위한 독재의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렇게 지랄 떨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 때문이에요. 헌법재판소가 너무나도 명백한 이정석 같은 놈도 탄핵을 안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아유. 검사들은 이런 말도 하죠. 검찰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하면 된다. 그래. 그러면 국회에 불만이 있으면 투표로 심판해. 참, 안 그렇습니까? 응? 아니, 검찰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하라고? 그래. 국회에 불만이 있으면 투표해. 투표하면 될 거 아니야. 투표로 심판해. 웃기는 새끼들 아니야. 예. 이렇게 단 몇 초도 안 가서 반박당할 일을 검찰은 아무렇지도 않게 떠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자들이 개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검사들의 얘기를 그냥 받아 적어주고 비판은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병신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래. 한겨레부터 쪼다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겨레 같은 놈들도 보세요. 국민주를 가지고 국민의 돈으로 회사를 만들어 놓고서는 국민과 시민들은 내팽개치고 기자들 지들끼리 먹고 살기에 지들끼리 자신들의 권력 유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하는 데 써먹으니까 기자들을 위한 언론사가 돼버리니까 그 꼬라지가 난 거 아니야. 아주 등신 쪼다 같은 새끼들이야.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 그렇게 핏대 올려가면서 비판하던 것들이 왜 이렇게 뻔한 거 하나도 비판을 못 하느냐고. 도라이 새끼들 아니야? 미친 새끼들이죠. 아유. 자, 그런데 이런 글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이번에 중앙지검 1, 2, 3차장이 2%에 올렸답니다. 한동안 개점 휴업이었는데. 사실상 다른 검사들을 끌어넣으려는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깃발 들고 나가니까 야 다른 검사들 쫄따구들 다 나와. 이 말을 하는 거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시국선언했다고 검사들 다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은 왜 집단행동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국회의 의사, 국회의 행동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까? 공무원 따위가. 기껏 해봤자 임명직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 지들이 국민들 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야 국회가 니들 따위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야. 어디 검사 따위가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도 그랬고요. 뭐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 쪼로로 가가지고 고발장 내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검찰에 갑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자꾸 키워준 거야. 등신 새끼들이지. 오늘 저 박강원이 때문에 법원 갔다 왔는데요. 박강원 같은 새끼들이 검찰을 키워준 겁니다. 아주 역 같은 놈들인 거죠. 자, 지금 4차장이 탄핵 대상이 됩니다. 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 2부장, 그다음 형사부장 하나 이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차장 빼고 나머지 1, 2, 3차장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1, 2, 3차장이 나서니까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은 위헌적이라고 떠들어요. 검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기기 시작한 겁니다. 참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전교조 교사들이 세월호 사건에서 시국선언했다고 줄줄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 누가 기소했습니까? 검사가 했죠. 근데 검사 지들은 왜 집단행동이야? 왜 이 지랄이야? 뿐만 아니죠. 심지어 의사들이 집단행동했다고 검찰이 잡아간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아니, 의사들은 공무원도 아니잖아. 근데 공무원도 아닌 의사들이 집단행동했다고 왜 의사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수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작 부속 수사한다고. 아니, 공무원도 아닌데? 이거 왜 이랬는데? 이 말 같은 소리를 그래 놓고 지들은 왜 집단행동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교조 교사 33명을 기소했습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를 철회해달라고.
그거 요구를 했다고 집단행동이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다? 2015년 얘기예요. 그보다 조금 앞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시국 선언한 교사들한테 징계를 하라고 검찰이 통보하고 쌩 난리를 쳤어요. 이거는 뭔데? 공무원은 집단행동 하지 말라고, 공무원 집단행동 하면 안 된다고. 그때 검사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무리 뜻이 좋아도 공무원이 집단행동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지들은 왜 집단행동을 하고 지랄이야? 네? 자, 검찰의 집단행동은 반드시 엄단되어야 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들의 집단행동은 국가 변란을 주도하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검사 탄핵에 반대한 검사들, 여기에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도 모두 탄핵 대상입니다. 지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을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감옥에 가뒀다면, 아니 검사들도 기소당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지들은 집단행동하는데 지들은 용 빼는 재주가 있나? 예, 이들은 전원 다 쫓겨나야 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징계가 해야 되고, 징계가 안 된다면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1, 2, 3차장 얘네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얘네들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 일반 평검사까지 감행했다, 이 시국선언에 또는 집단행동에 가담한다면 이들도 다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다시는 이런 나쁜 짓거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검사 나부랭이가 국민의 대표, 국회의 이 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가지고 하는 국민의 뜻대로 우리 검사 탄핵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들이 왜 집단행동을 한다고? 개별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도 검사가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판받을 판에 이걸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다고요? 이거는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원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국가기관, 특히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특한 음모를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을 그냥 두면은 이런 일이 또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법을 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대항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집단적으로 항명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 줄줄이 모가지를 후려쳤어야 됐어요. 그때 모가지를 후려쳤어야지, 그래야지 윤석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바람에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고, 그 일을 총괄해야 될 사람들이 국무총리였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했을 때 검사들이 줄줄이 일어나가지고 뭐 반대하니 어쩌느니 집단행동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징계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개짓거리, 뻘짓거리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김부겸, 이들이 지금 우리 개혁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백합니다. 특히 정세균과 김부겸,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딴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니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님 말 맞다나 니들이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함부로 나대면 죽는다, 내가 죽일 거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혁을 해야 할 때는 주춤거리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더니 당내에서 당권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자들, 아휴, 네, 그런 자들을 띄우는 언론들, 이들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표는요, 적폐를 수호 지키는 겁니다. 도대체 기자들의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최소한의 균형 감각조차,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조차 가지지 못한 그들이 무슨 기자라고 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집단행동 안 된다는 거, 그거 만천하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검사들은 그 난리를 칩니까? 예, 당장 여기서부터 기자들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자들이 허하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지. 이게 뭡니까? 검사들이 정치를 하는데 기자들이 칭찬하는 꼴인 거잖아요. 그러니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요. 자, 제가 한 명을 빼먹었죠. 예, 정세균, 김진표, 김부겸, 그리고 그 당시 당대표가 누굽니까? 이낙연이죠. 이들만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갖추고 적어도 민주정부를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만 조금 있었어도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검사들 보세요. 그때 야, 우리가 설쳐도 아무 말 못하지 않느냐, 아무도 제재 못하지 않냐, 민주당 지들 정권을 갖고 있어도 우리 못 건드렸는데 지금 정권도 빼앗긴 파당에 우리를 건드리겠냐, 자 이때다 우리 설치자, 이런 겁니다. 왜 그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혁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개혁을 할 때 개혁에 저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우리가 밟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말 안 들으면 기능 정지 시켜버리지 뭐. 안 돼요, 얘네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마약 수사를 무마해준, 천안 마약을 무마해준 그런 검사를 탄핵을 안 한다? 아이고, 그러고도 니들이 법률가냐고. 그러고도 헌법재판관이냐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은 constitutional justice라고. 헌법적 정의란 뜻입니다. 헌법적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헌법적 정의야? 마약 검사 봐주는 게 헌법적 정의야?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이 간이 배밖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자, 우리 절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더 힘차게 몰고 가라고 우리 힘을 잔뜩 모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원래 이렇습니다. 야구도 그렇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다음에 위기야.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해야지. 그죠? 기회를 놓치면 실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적들을 쓰러뜨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쓰러질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순직해병 특검, 상설특검, 국정조사 이렇게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힘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이 상설특검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느냐, 뭐 권한이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은 병행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규칙을 개정합니다. 요거는 국회 과반수로 할 수 있고요. 거부권은 없습니다. 국회의 규칙이기 때문에 특검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국회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회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 규칙은 국회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국힘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특검법을 돌리면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거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순직해병 국조 같은 경우는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우원식이 공언을 한 상태죠. 따라서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는 반드시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때까지가 뭐다?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이 그때까지 통과돼야 돼요. 내년도 예산이 통과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스톱이에요. 누구 말 맞다나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줍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결국에 12일,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에 국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순직해병 국조 상설특검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힘있게 우리가 이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말마다 집회 열리고 있죠? 거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듭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